헤어진 연인이 서로를 고소하는 사례가 요즘 흔히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복수성 형사고소는 전 연인이 교제 관계가 끝난 후에 과거 일을 빌미 삼아 고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헤어진 전 연인은 이러한 형사고소를 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할 것 같은데요. 앙심을 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금전 요구나 관계 회복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복수성 형사고소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고소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제 중에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인데도 헤어진 후에 몇 개월 전 또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으면서 강간, 중간간 또는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가장 흔하고 심각한 유형이기도 해요. 연인 관계였을 때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했고, 화상 채팅이나 영상 통화를 하던 중에 상대방의 동의하에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했는데, 헤어진 후에 전 연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고소하는 경우예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명백한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아주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인 거죠. 그 외에도 교제 중에 촬영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실제로 유포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또는 유포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유형은 과거 말다툼이나 서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던 경우를 헤어진 후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 또는 쌍방폭행의 성격이었음에도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거죠. 그 외에도 교제 기간 중에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이나 함께 사용했던 데이트 비용을 헤어진 후에 갚지 않는 돈으로 둔갑시켜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혹시라도 나중에 갚을게 와 같은 말을 했다면 그 오해의 소지가 훨씬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연인의 실명, 사진, 직장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저 사람을 바람을 피웠다 또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과거에 불법적인 일을 했다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성이 쓰레기다 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방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헤어진 후에 전 연인의 복수성 고소는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어서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